Oh, yeah. Oh, yeah. 2012년도 3년도? 연도를 기억해요? 왜냐면 내가 회사 들어오자마자 만났거든. 그 언제 만났냐면은 저희 노래 중에 너네 누나 소개시켜줘. 맞아, 그게 첫 네. 맞아요. 곡이죠. 네. 범주 씨. 네.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냥 되게 운동 잘하게 생겼다. 나는 형 첫인상이 약간 형이라기보단 선생님? 지금이 더 젊어요. 네. 그때는 지금이 더 젊어. 네, 그때 저는 이렇게 수염 기르고 이렇게 막 수염 다 기르고 다녔어가지고 네, 그게 멋이라고 생각을 할 때라 뭐지? 얘네가 그 맛있는 카레집을 알고 있어갖고 네,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날 녹음했던 건 기억 안 나고 저도 녹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 카레집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녹음하고 그 회사 바로 밑에 이렇게 있는 카레집이었는데 그거 너무 기억나고 없어요. 네. 그게 첫날이었어요. 네. 그 만남 첫날이에요. 네, 인도식 카레 난 괜찮은 근데 제가 처음 작업했던 너네 누나 소개시켜줘라는 노래가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조금 봤던 뉴이스트의 느낌이랑은 조금 되게 다른 노래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재밌겠다 싶어서 했는데 애들이 되게 잘해서 그 막 덩치 이렇고 수염 이렇게 나고 형 말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너네 누나 소개시켜줘라는 곡을 들고 진짜 뉴이스트로 데뷔를 하고 그런 장르를 처음 불러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굿바이바이가 리벌스라고 앨범이었고 리벌스라는 정규 1집. 앨범이었는데 뭐 정규 1집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뉴이스트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느낌의 앨범이었는데 근데 너네 누나 소개시켜줘를 쓴 개범주란 사람한테 가사 작업을 맡길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됐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데 너네 누나 소개시켜줘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여왕의 기사 하면서 네. 확 가까워졌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회사에서 마주치는 형, 그냥 같은 회사 형, 그냥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급속도로 확 가까워졌어요. 네. 안 맞았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맨날 모든 걸 거의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세차도 같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 틈틈이 그 앨범 얘기나 그 모든 얘기들을 되게 편하게 항상 공유하고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안 맞았다라는 기억이 남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일상생활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아이디어를 계속 던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이제 총합돼서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춰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계속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형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 이 생각이 플러스되고 네. 하다 보니까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데자뷰는 되게 웃기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작업을 할 건데 나가자, 한국에서 벗어나보자, 우리 어딜 가보자. 근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 작업을 했는데 일단 추우니까 더운 나라를 가자.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을 막 갔어요. 인천공항에 가서 티켓팅도 안 하고 계획을 안 짰어요. 그냥 네. 오늘 갈 수 있는 데를 네, 가자 가자. 라고 해서 대신 더운 대로. 네, 더운 데로 추우니까 여기는 더운 나라 갈 수 있는데 아무 데나 주세요 했는데 사이판을 갈 수 네. 있대요. 그래서 사이판을 갔죠. 네. 지금 데자뷰 완성본의 한 40%? 네. 40% 정도를 거기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스케치 정도까지 네. 해서 온 것 같아요. 아, 원래는 데자뷰가 아니었어. 뭐였지? 퍼시픽 게임. 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주제는 그치. 그러니까 사이판인데 네. 뭔가 퍼시픽이라는 단어가 네. 생각이 났어요. 맨 앞에 뚜루뚜 뚜루뚜. 그러니까 그 멜로디랑 그걸 소화할 멤버랑 같이 동시에 생각이 맞아요. 났어요. 이 멜로디를 렌이 불렀으면 좋겠다. 맞아. 그 멜로디가 정확하게 다 안 만들어져도 그냥 뭔가 그럴싸한 그 친구의 느낌을 담아만 놔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파트 넘어가서 뭐 여기는 동우, 뭐 여기는 뭐 이제 종현이가 잠깐 나왔으면 좋겠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현이 랩도 랩도 하고 그러고 이제 네, 민기도 따라 해보고 계속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이제 고쳐 네, 고쳐가고 네, 그런 식으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라틴이라는 장르를 처음부터 이렇게 건들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뭔가 그러니까 동호랑 저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맞는 접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리듬과 약간 코드웍이나 원래는 타이틀곡을 정할 때 이 곡도 써보고 이런 스타일도 해보고 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이런 스타일도 한번 써보자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멤버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이 곡으로 확정을 시키고 작업을 했었어요 이번에 네. 노래는. 네. 하면 할수록 좀 자신이 있었어요. 네. 뭔가 이 곡을 뉴이스트 W와 함께 조금 잘 표현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저희도 계속 들어서 계속 그래서 멤버들이랑도 상의를 계속했던 것 같죠. 맞아요. 또 가사 작업은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맞아. 이게 약간 저희가 약간 욕심이 과했던 가사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표현도 너무 좀 네. 추상적으로 된 네.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모르겠었어요. 이 노래가 결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원초적으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가사가 마음에 들었는데 한 파트인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그래서 근데 비행기에서 보면은 우리 비행기를 타야 되는 시간이 됐으니까 비행기에서 이 파트를 수정을 하자 그랬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이 파트를 수정하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인 내용이 네, 이제 우주로 우주로 간 거예요. 네. 너무 산으로 가고 막 멀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쓰자. 네. 그래서 바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서 앉아가지고 네, 양반다리 하고 양반다리 하고 그러고 가사를 완성시켰어요. 근데 먹을 거 있으면은 네 먹을 거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밥 먹으면 기분 좋아져서 맞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제 좀 상의를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멤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의를 하려면 네.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상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인가부터 해서 조금 얘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에 들었을 때 멤버들이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느낌인가? 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네, 애들도 되게 좋은 의견 많이 주고 아직은 아직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뭐 타이틀곡 후보가 이번 노래 말고 뭐 타이틀곡 후보가 2개면 근데 뭐 나는 이게 좋고 뭐 얘는 이게 좋고 그런 식으로 갈리는 적은 있는데 멤버들 들려줄 때 좀 맞아. 많이 떨려요. 그때가 제일 떨려. 이게 애들이 혹여나 싫다 그러면 다시 해야 네, 되니까. 다시 쓰면 되는데 다시 쓰겠지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들려줄 때. 저희 Where You 앨범 준비할 때 이제 각자 솔로곡들을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솔로곡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음악 작업, 가사 작업이든 어떤 작업이든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엄청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아론 같은 경우는 되게 리드미컬한 조금 평소에 이제 조금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입혀보려고 시도를 같이 상의해서 많이 해봤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요. 맞는 것 같아서 요즘은 아론이 되게 그 부분에 많이 신나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가 아론 형이 네. 좀 약간 일당백이에요. 네. 아론 형이 랩도 했다가 노래도 네. 했다가 되게 잘 했어요. 아론 형. 렌 같은 경우는 음역대 자체도 너무나 많이 좋아졌고 자기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가 아니고 표현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사람한테도 와닿을 수 있는 정도. 네. 그리고 젤 같은 경우도 노래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젤이 이제 높은 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JR한테 멜로디컬한 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JR 목소리로 멜로디가 있는 랩을 꼭 듣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계속 이번 번은 멜로디컬한 걸로 가자 했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노래를 잘해요. 좀 느낌과 뉘앙스는 정말 조금 네. 병적으로 잡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음정 네. 하나에 엄청 막 예민하게 네. 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뉘앙스를 만들어내고 뽑아내는 거에 있어서는 엄청 민감한 네, 편인 것 그건 같아요. 엄청 민감해요. 예를 들면 어느 그러니까 뭐
숨 끝에 숨소리. 네. 데자뷰도 뭐그 데자뷰. 하는데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요게 나왔냐 안 나왔냐 맞아. 이걸로 거의 저희 막 1-2시간씩 계속 요거 네. 기억을 그러니까 멤버가 부를 때 손을 같이 이렇게 가요. 그럼 멤버가 이걸 보면서 그대로 불러요. 자기들도 이걸 하다가 보다가 안 되면 손을 같이 하면서 해요. 네. 노래를. 백호가 지었는데요. 네. 뭔가 형이 그날 되게 곰 같았어요. 되게 곰 같았고 그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백곰이라고 했고 나는 그럼 이름을 맞추자. 라임으로 맞추자. 그럼 나는 빼꼼으로 하겠다. 그래서 빼꼼으로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넣은 이름이었어요. 프로미스 나인이라는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귀엽고 발랄하고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비장함을 보여주고 싶고 기필코 뭐뭐 할 거다. 네. 뭐 그런 말을 쓰자. 네. 대화를 그래서 저희 네. 둘이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너는 약간 그래서 형 나는 난 말이야 난 말이야 약간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저렇게 계속 꺼집어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업 외적으로 일단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뉴이스트와 작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일본 공연을 제가 보러 갔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보면서 막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너무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고 근데 되게 겸손해요. 그리고 리스트 자체가 조금 애들이 안 변해요. 그래서 고맙죠. 네. 그러면 그냥 놀죠. 네, 같이 네. 가만히 있어요. 커피 먹고. 네. 이 사람이 슬럼프면 같이 슬럼프가 와요. 왜냐면은 이게 일상생활부터 너무 많은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고민이 내 고민이고 내 고민이 이 사람 고민이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내가 일단 기분이 이만큼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이만큼 나쁘다 라는 걸 얘기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거 되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저 이제 일하는 쪽에 이제 가끔 나오실 일이나 이럴 때 있으면 항상 와요.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 끝나거나 이제 어떻게 와서 저희 부모님 얼굴 뵙고 간다거나 뭐 범주 형이 그냥 같이 있으면은 전화를 받아요. 내 엄마 그러고 막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으면 니네 엄마야 그러고 끊어요. 저보다 우리 엄마랑 더 통화를 자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으시고 네. 그러니까 되게 가족 같은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동호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음식 보내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진 않나요? 네. 왜냐면은 붙어 다녀야 좋은 곡이 나온다는 걸 알죠. 네. 멤버들도. 그리고 저희끼리 막 붙어서 막 뭔가를 할 때 재밌어 보이면 와요. 네 맞아요. 네. 자기들도 네. 이건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와요. 언제나 저희는 열려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든 게 있어도 잘 버틸 수 있고 덕분에 그리고 되게 좋은 페이스메이커인 것 같아요.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럴 때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언제나 나랑 같이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 너의 어깨 근육이 부러워. 오빠가 이 집에 바짝 뺏으러 갈게.